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양한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 정책의 가장 근본이 담긴 반영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교수님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이제 올해보다 2.8%가 늘어나서 656조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정부는 7조 원 가량의 그 연구개발 예산을 정비하고 4조 원 가량의 그 보조금을 삭감키로 했거든요. 예. 그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낮추는 등 절약 예산을 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나라 살림 보여주는 그 관리 재정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100조 원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재정 수지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에서 그 연금과 같이 흑자가 지금 쌓이고 있는 금액 이게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거를 갖다가 이제 관리 재정 수치라고 하는데 이게 예. 국내 총생산 대비 3.9% 수준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2.6%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이렇게 4% 가깝게 편성을 해놓고 긴축을 했다는 것은 잘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년 적자 규모는 92조 원으로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의 그 2021년 적자폭 90조 6천억 원보다도 크고 적자 규모가 더 커집니까? 예. 국가 채무는 62조 원이 늘어서 1,20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 여파라고 하지만은 이대로라면은 윤 정부의 그 건전 재정 공약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꼴이 됐습니다. 건전 재정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데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전 정부 때보다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인은 말씀해 주신 세수 부족이 가장 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보면은 내년도 총 수입을 올해 625조 7천억보다 13조 6천억 원이 감소한 612조 1천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33조 1천억 원이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는 내년에도 77조 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감세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갈 정책 방침인데요. 예. 국세 감면율 역시 16.3%로 그 법정 한도인 14%를 2.3%포인트나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금을 깎아주면서 주면은 이제 투자를 유도한다,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효과도 미지수고 재정 건전성만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이 세수입, 세수가 많이 줄어듭니까? 당장 올해만 봐도 7월까지 그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넘게 덜 거쳤고요. 예. 기업 실적 부진과 그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여파로 8월부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거친다고 해도 올해 50조 원 가까이 세수 펑크가 날 것이 뻔합니다. 여기 이달 말까지 그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중간 예납도 올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결손 규모가 6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법인 세수가 77조 원으로 이제 올해 104조 원에서 무려 26%나 감축될 것으로 지금 법인 세수가 그렇게 있고요. 많이 감축됩니까? 예. 그 소득세,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이런 데서 자산시장 불황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도 이제 올해 세입 예산보다 무려 24.6%나 감소될 것이 예측되고요. 그리고 내수 침체의 그 부가가치세와 관세 역시도 각각 1조 8천억 원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큰 폭으로 줄겠죠. 줄어들 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감세 정책의 영향이 너무 큰 거죠. 예. 아니 이렇게나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거 수치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서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는 그 는 곳도 있고 대폭 주는 곳도 있을 텐데 정부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짠 것일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게 이제 4대 분야인데요.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미래 준비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뒷받침하는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 준비 그 투자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게 내년 예산안의 그 분야별 재원 분배를 보면은 12개 분야 가운데 올해보다 예산이 이제 줄어든 분야가 교육하고 일반 행정 그리고 예. 연구 개발비 3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세에 연동돼서 지자체로 자동 배정되는 그 지방교부세를 고려하면은 일반 지방행정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건 이제 납득이 되는데 네. 교육과 R&D 투자는 이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R&D 투자를 소홀히 하면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다 근데 또 거꾸로 사회 간접 자본, 이 SOC 그 분야하고 이제 노인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어나는 것이 또 눈에 띕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혹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이고 문제로 보이는 것이 R&D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R&D 예산 삭감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은 31조 1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이 감소된 25조 9천억 원으로 책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삭감률이 무려 16.6%에 달하는 거죠. 이로써 정부 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이제 역성장을 한 꼴이고요. 첫 사례죠. 예. 정부 총 지출 대비 R&D 투자 규모가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진행 중인 그 연구 과제가 중단되거나 예정된 그 연구원 채용을 보류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공계 학생들은 입학을 꺼린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기에 그 소부장 그 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등 그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R&D 예산의 일부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뭐 낭비옷을 줄일 필요 있다. 이렇게 과학계에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은 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혁신의 방향과 혁신의 방법이 좀 어설프다는 겁니다. R&D 그 제도 혁신안의 첫머리에 최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포함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안을 담았으면은 그나마 명분이라도 좀 세울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R&D 예산이야말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기획해야 되는데 대통령 말이 나온 지 2달 만에 졸속으로 R&D 예산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더 그 과학계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산 감축 규모도 한꺼번에 16%나 줄이고 출연료는 평균 뭐 25% 이상을 줄였는데 이거 충격이 너무 갑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국가 R&D 예산을 변화시킬 때는 5% 이내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R&D 예산을 변화시키면은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게 합리적으로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변동폭이나 변동 속도나 그 변동 기준 면에서 여러 가지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도 예산에서 교수님 특히나 뭐 주목하신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독서 문화 운동을 제가 20년 이상 펼쳐왔는데 가장 실망한 게 독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7개 독서 단체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 많지도 않은 그러니까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지원 예산을 지난해 62억 원 있는데 이걸 또 깎아서 올해 59원으로 줄이더니 내년에는 아예 삭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코드 자체를 아예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서점 연합회는 2024년도 문체부 예산안에서 지역 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출판법에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그 지원 및 정책을 시행하려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2024년에 관련 예산이 통째로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을 했고요. 내년 지역 서점 활성화 예산 전액 삭감으로 서점들의 문화 프로그램이 750여 개가 이제 내년에 사라지는 거죠. 문체부는 지역 서점의 그러니까 유통 체계를 현대화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지난 몇 년간의 대전시에서도 지역 서점을 그 문화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대로 씨앗을 거두기도 전에 이렇게 문화활동 예산비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참 아쉬운 면이 큽니다. 예.
이렇게 듣겠습니다. 바른경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선하면 오늘의 이슈, 오늘은 대전 초등교사 숨진 이 사건